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요 4월 20일 거의 2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매우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야권의 향방 그리고 야권의 향방에 대한 여권의 대응,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한 사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윤석열 총장 가장 중요한 변수지만요, 윤석열 총장의 이 상수 역할과 또 이 변수 역할을 할 사람은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TV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야권 통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또 안철수, 금태섭 이런 분들의 생각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권의 재편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당선과 관련해서는 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분명하게 또 한 번 밝혔다. 그리고 야권의 통합,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안철수는 야권의 대권 후보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싶은 정치적인 욕심을 드러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발언을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TV조선과의 인터뷰 내용은요 20분이 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알맹이만 제가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질문은요, 국민의힘 요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많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다 보니까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부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들을. 이 비대위원들, 즉 김종인의 키즈라고 볼 수 있죠. 김종인 키즈들이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론을 통해서 비판했던 내용을 그대로 재탕 삼탕했어요. 참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 떠났지만은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비판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이 국민의힘을 밀어줬는데 이제 이렇게 밀어줬으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대선에 나가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왜 갑자기 합당 이런 얘기를 하냐, 실체도 없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합당과 관련해서 야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 야권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고 국민의당은 정당도 아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권 후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다. 안철수가 무슨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의미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왜 오세훈 그러니까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말이죠. 이 국민의힘 당 안팎에 있는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세훈 후보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자꾸 안철수를 거론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철수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이름 단 한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저는 이제 안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안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진들이, 즉 당 안에 있는 중진 또는 당 밖에 있는 중진들이 오세훈 후보 이거 후보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자꾸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더라. 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단일화를, 즉 내가 국민의힘 대표니까 나는 국민의힘 후보를 키워서 당선시키는 게 나의 책무다. 그래갖고 결국은 대승을 하지 않았느냐. 이번 대승 요인을 잘 살펴보고 또 여당은 또 왜 참패를 했는지 이거를 잘 분석을 해서 대선에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고, 또 그래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제일 큰 역점 임무사항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야권 통합이다, 합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냐.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비판하게 됐다 이 얘기인데, 이 논리의 구조서부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 세석이든 한석이든 두석이든 간에 정당은 정당이에요. 국회의원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상으로 정치적으로 실체하는 정당을 갖다가 본인의 어떤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정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 이게 독재적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야말로 국민의 지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걸 보면 안철수 지금 현재 국민의당 대표가 중도층
20대, 30대의 확고한 지지, 그 지지율이 거의 20%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아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성공은 못했지만은 계속 대선 주자 또는 서울시장으로서 뛰어왔어요. 이러한 인물의 정치적인 입지, 위상을 완전히 무시한다. 이것도 비현실적인 이 비판의 프레임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나치게 안철수 당대표를 깔아뭉기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을 더 제고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나 세다.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이렇게 비판 이유를 내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도권에서 이렇게 이긴 것은 그동안에 5연패를 했는데 5연패를 안 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동안에 수도권에서 계속 이 대패를 했는데 해가지고 이 당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냐. 근데 이번에 연패를 막음으로써 수도권에서 소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고 본다. 이 여건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 대선 이길 수 있는 선거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합당에 대해서는 합당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실체도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아주 그 합당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열렸던 이 비대위에서요. 바로 이 합당 문제에 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당을 비대위원장이 직접 심은 비대위원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변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병민 비대위원이에요. 아주 젊은 분인데 김병민 비대위원이 아예 대놓고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무슨 지금 합당을 하느냐, 합당에 대한 이 강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의 통합과 합당 문제는 시대적 요구, 당원의 명령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진행될 사안이고 특정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비대위원들도 합당이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고 합당 결정은 차기 지도부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물러섰어요. 합당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일은 없고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에서 합당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비대위에서 이렇게 비대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이 당 밖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합당에 강력히 반발하니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뒤로 밀리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싶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도 이런 합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국민의당에서 이러한 의견을 가장 강력하게 대변하는 사람은 이태규 사무총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태규 사무총장은 이 안철수 당 대표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MBC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보수 정당으로 흡수되는 통합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흡수 통합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흡수 통합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당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합당 의견을 수렴해 보면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권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빠진다면 흥행이 별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앞으로 합당과 관련된 과정에서 국민의 당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이 배수진을 치고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 과정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합당 문제가, 이 합당 문제를 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에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비대위원들 합당에서 밀린다는 얘기는 결국 합당하지 말라는, 합당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당이 되면 결국은 안철수 당 대표가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는 거가 되면 안철수 당 대표의 입김이 더 세질 수 있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역할은 내년 대선까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하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오늘 입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태섭 전 의원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선호텔에서 아침 이제 조찬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김태섭 의원 신당 잔당 문제,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영입하느냐 하는 문제, 제3지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또 오늘 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김태섭 의원이 제3지대에서 윤석열 총장이 을 영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김태섭 의원이 입장을 쭉 밝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시종일관 제3지대는 없다, 이렇게 밝혔고, 내가 지금 김태섭 의원하고 신당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TV조선과의 방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어요. 김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제3지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제3지대가 있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고건 반기문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3지대 시도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 김태섭 전 의원이 얘기하는 새 정치 세력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이런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제3지대에 관해서는 얘기할 필요성조차도 없다. 아주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런 제3지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3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제3지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국민의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영향력 하에 윤석열 총장을 영입해야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TV조선 입장을 보면요, 이 TV조선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앞으로 강력한 후보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합해서 출마할 경우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강력한 후보가 누가 있어요? 야권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입에서 강력하다. 이거는 윤석열 총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커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윤석열 총장이 오면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에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얘기했고, 이 순간을 잡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 윤석열 총장이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것만 남았다. 스스로 정치 세력을 잘 규합해 가지고 출마를 한다면 후보로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도 제3지대라는 개념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고건과 반기문, 이 제3지대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마크롱이 프랑스에서 이제 느닷없이 정치적인 정당의 큰 기반도 없이도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마크롱이 당선된 거, 이거 제3지대 갖고 당선된 것이 아니다. 마크롱이 당선되다 보니까 이 앙마르시의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두 정당이 깨져가지고 새로운 다수 정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색깔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마크롱을 비교하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당선이 되면 윤석열 총장 쪽으로 민주당도 헤쳐모여, 국민의힘도 헤쳐모여. 그래서 새로운 정당이 탄생될 거 아니냐. 거기에 내가 역할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해 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정치 세력들을 잘 모아서 후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이 이 외부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잘 규합해서 힘을 합쳐 나가면 거기에 국민들이 지지해주면 국민의힘도 그쪽으로 합세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목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문제는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잘 하더라도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또 아니면 밖에서 윤석열 총장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정치 세력 하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과연 그게 쉽겠느냐?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기성정당,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명맥을 이어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정당은 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지금 인기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비하해가지고 이 존재의 의미를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발전시킨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한국 두 나라예요. 그러면 이 한국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했느냐? 바로 국민의힘 전신 보수 정당이 해왔어요. 이러한 보수 정당의 끈끈한 정신적인 지주와 그리고 역사적인 전통을 받들어서 개선, 개혁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길이고, 그런 길에 윤석열 총장이 저는 동참하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 도움을 청해 오면 도와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요, 처음 시작은 나는 도와줄 생각이 없다,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나이도 있고 경험도 다 할 건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앵커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도와주겠다는 거냐 도와주겠다는 거냐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하고 통화 절대 하지 않았다,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 강력한 부인은 긍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통화는 한 번 정도는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도와달라고 딱 하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총장, 하여튼 만약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런 거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국민의힘 윤석열 총장 양쪽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때 가서 결심하겠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인정한 적이. 작년 4.15 참패 이후에 비대위원 4.15 그러니까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 와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왜 가냐 그랬잖아요. 절대 안 간다. 근데 결국 갔어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오라고 할 때 왔습니까? 절대 나는 안 한다. 끝까지 버티고, 우리 국민의힘 정당 측에서 당 지휘부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자택에까지 야밤에 들어가서 정말 엎드려 삼고처리하는 걸 보고서야 비대위원장을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을 것은 다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도 내가 나이와 경험 이런 걸로 볼 때 나는 못 해본 거 없이 다 해봤기 때문에 안 하겠다 했다가 앵커가 끝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때서는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때 가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 근데요, 제가 보기에 나라의 장래, 누구든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라의 장래도 생각하지만 본인의 장래도 더 많이 나라의 장래 못지않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개헌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개헌 문제 청와대 생각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이미 다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내각제 개헌밖에 없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각제를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양당이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TV조선과 20분이 넘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큰 흐름은 국민의힘 존재 무시, 그 다음에 국민의당 존재 무시, 안철수 존재 무시, 오로지 살아있는 것은 현판에서는 김종인 역할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요, 양당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양당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본인은 이제 내각제 개헌을 찬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개헌 버스에 올라탈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이 국민의힘 당 합당 문제 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것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도 앞으로 또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 당 대표와 관련해서 누가 제일 인기가 좋은지 이 머니투데이하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PNR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말이죠. 지금 현재 주호영 의원이 16.6, 1위, 김웅 11.3, 그 다음에 김무성 10.2, 조경태 8, 홍문표 6.6, 윤영석 2.1, 이런 순서로 이 지지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 원로 정치인 가운데서는 주호영 의원이 1위, 그 다음에 김무성 2위, 그 다음에 조경태, 홍문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김웅 초선 의원이 11.3이고요. 이미 김웅 의원은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김웅 의원의 2위 등극은 그만큼 당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증이 좀 커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이 당원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70%, 일반 여론조사에서 30%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초선은 아무래도 약해서 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의원은 전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다만 호남에서는 김무성, 홍문표, 그 다음에 김웅, 주호영 의원이 4등입니다. 대구 경북에서야 주호영 의원이 압도적인 1위죠. 그리고 성별로는 별로 차이가 없었고요. 연령별로는 이 젊은 층 20대에서 30대에서는 김무성, 그리고 2등이 주호영입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또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28.7%가 주호영 지지, 김웅 16.8, 김무성 8.4.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주호영 11.8, 김무성이 11.8 제일 높고요. 주호영 9.2, 그 다음에 조경태 9.1, 홍문표 8.1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다함께 자유당, 여러분들 아시죠? 다함께 자유당이 지금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금 창당 발기인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대전에서, 24일에는 부산에서, 5월 8일 날은 서울에서, 5월 9일 날은 경기에서, 5월 30일은 전주에서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를 해서 전국 16개 시도당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요. 이 허은하 의원이 선거 중립성 문제를 집요하게 홍남기 직무대행한테 물었어요. 홍남기 물었는데 이러한 이 허은하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허은하 의원 아주 잘했어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 김상희 국회 부위원장이 마이크가 꺼진 걸 모르고 아주 신났네 신났어 이렇게 조롱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강력히 반박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떠올리게 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누구보다도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 부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조롱성 발언을 하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 신성한 자리에서 이 모욕적 언사를 내뱉은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이 반성하겠다는 여당의 다짐은 진심이 아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런 해당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이것이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예. 이것으로 심야 방송을 일단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또 심야 방송 하나 더 해드리고 저도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